자, 8번.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. 자, not p를 집합 버전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니까 1번은 맞는 거죠. 자, 2번.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가 더 작고 q가 더 큰 요런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니까, 자, 이거를 반대로 대우로 돌려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. 요것도 맞는 거죠. 3번. q가 p의 부분집합이래요.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명제로 표현했을 때 q이면 p이다 라고 표현돼야 되는데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. 자, 9번. 요식은요,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a만 이항시켜보면 x 플러스 5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, x도 양수이고요, a는 자연수래요. 자,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5보다 작거나 같은 1, 2, 3, 4, 5인 자연수, 이렇게 5개가 됩니다. 자, 10번. 명제 not p일 때 q이다에 역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역을 한번 만들어 보면 q는 not p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. 자, 그러면 요게 참이니까 요 놈의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, p이면 not q이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,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. 자, 11번 풀어볼게요. p의 원소는 x는 a-6 또는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고, q를 인수분해해서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0 이상 2a 이하 또는 0이 더 클 경우에는 2a 이상 0 이하,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겠죠. 자,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의 원소들이 q의 원소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집합인 형태로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건데, 지금 a의 범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첫 번째, a가 양수일 때는 자, 수직선을 두 개를 그렸어요. 왜 수직선을 두 개로 그렸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면, 일단 a가 양수기 때문에 q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. 자, 근데 p의 원소를 이제 안에다가 넣을 건데, p의 원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작은지 몰라요.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. 요렇게 되어 있는 버전이 있을 거고,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왼쪽에 a-6이 오른쪽에 되어 있는 요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요거 둘 다 해보셔야 돼요. 자, 그럼 우리가 요 부등식으로 해결을 해봤을 때 0이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왼쪽에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부등을 쓸 수 있고, 마찬가지로 그 옆쪽에도 요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의 부등호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, a는 6 이상. 두 번째, a는 4 이상. 세 번째, a는 8 이하. 마지막 네 번째, a는 마이너스 6 이상. 자, 요렇게 총 4가지의 a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요 a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대답을 하면 a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6, 7, 8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. 자,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. a가 음수일 때,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두 개를 그어서 우리 두 가지 버전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자,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2a가 이번에 왼쪽, 0이 오른쪽. 자, 이번에도 a-6과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의 자리를 바꿔가면서
요렇게 있을 때랑 요렇게 있을 때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. 부등호는 요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면, 첫 번째는 a는 마이너스 6 이하, 두 번째 a는 8 이상, 세 번째 a는 4 이하, 마지막 a는 6 이하. 이렇게 네 가지의 범위가 나온 거 보이시죠? 이거의 공통범위를 찾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공통범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우리가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 나왔던 a값 6, 7, 8을 더하게 되면 모든 a 값의 합은 21이라는 답이 되겠죠. 자, 12번. 다음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옳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1번.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다. 아니죠. P가 더 크죠. 두 번째.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.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. 그러면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죠.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했을 때 아니고요. 자, 네 번째,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.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같은 집합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자, 요게 답이 되겠네요. 마지막 5번까지 해석해 볼게요.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.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.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? R은 Q의 부분집합이다.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해석한 바로는 아니게 되겠죠.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. 자, 13번 PQR 각자 한번 해석해 볼 건데 P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했을 때 0이라면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겠죠. 그 다음에 Q 양변 제곱해 볼게요.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다 없애고 나면 4AB는 0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AB가 0이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. 자, 그럼 요거를 해석했을 때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. 자, R을 해석하면 바로 위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.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밑에 있는 기역, 니은, 디귿을 해석을 해보면 자, 기역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충분 조건은 더 작은 거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다.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맞죠? 지금 Q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.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기 때문에. 자, 니은 한번 해석해 볼게요.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. 그러면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하면 P는 R의 부분집합이다. 보니까 R의 범위가 살짝 더 큰 거 보이시죠? 그래서 니은도 답이 되고 디귿 필요 충분 조건 나왔네요.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바꾸면 Q는 R과 같다. 실제로 Q랑 R의 해석이 똑같이 나왔어요.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네요. 그래서 최종 답은 기읍, 니은, 디귿 요 세 가지가 다 답이 되게 됩니다. 자, 14번 x가 양수, y가 양수, 그리고 최소값이라고 했으니 산술기하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. 일단 전개를 해야지 산술기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서 시작해 봅시다. 첫 번째 4, 두 번째 64xy, 세 번째 xy분의 1, 마지막 16 요렇게. 자, 그럼 정리하면 64xy 플러스 xy분의 1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. 요거를 a라고 치고 요거를 b라고 치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돌려보면 2 루트
64xy 곱하기 xy분의 1 뒤에 더하기 20이 되어 있는 형태. 그럼 안에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8로 나오게 되죠. 16 플러스 20. 여기서 최소값은 36이 됩니다.